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자, 이번 공간은요, 목동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거주하실 고객님은 총 6인 가족이에요. 아들 셋과 예쁜 딸아이 하나가 함께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집에 맞게끔 구조를 완전히 싹 다 엎어봤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사실 50평대 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현관이 대부분 다 좁아요. 특별한 레이아웃을 바꾼 건 없고요. 이만큼 신발장 한 통만큼의 공간을 더 넓혀서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납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떤 디자인적인 포인트보다는 수납을 더 많이 하는데 포커싱을 맞춘 그런 공간이에요. 왜냐면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측에는 거울을 시공함으로써 공간을 플랫하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깔끔함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간접 조명, 위에는 다 매입등들을 넣어놨는데 이게 다 센서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 문이 딱 닫혔을 때 프레임이 조금이나마 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살짝 파놨어요. 매립을 해놨고요. 자동중문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열리고요. 전체적인 컬러가 발레나의 약간 옅은 그레이 컬러인데 그 색깔에 맞게끔 브론즈 유리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 일괄 소등 스위치를 넣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전체 소등이 한 번에 가능해져요. 우리가 나갈 때 방 불이 다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근데 이 불만 탁 끄면은 전체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괄 소등 스위치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구에서 따라 들어오면은 우측에는 주방, 그리고 좌측에는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공간이 원래는 완전히 또 다른 공간이었어요. 이 우측에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고급 주택들은요, 일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작은 방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이 있었던 거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주방을 확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주방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원래는 주방이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안쪽에 있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주방을 이 바깥으로 꺼내온 이유는 LDK 구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아무래도 6인 가족이다 보니까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아이들과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방에서 공부할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뭐 거실에 나와서 같이 놀이하고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가족실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인 겸 가족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은 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금속 프레임을 통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기도 해봤고요. 조명들을 다채롭게 넣어서 공간을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간이 세련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장치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간들을 대부분 곡선으로 만들어놨고, 이 하단 보시겠어요? 이 하단을 가벽으로 짜놨어요. 아이들이 문을 열었을 때 발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6cm 정도 확보를 해놓으면 발이 낄 일이 없어요. 대부분 수납이나 이런 거 이렇게 열다가 발 끼는 경험이 되게 많은데 아이들이 다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설계를 해봤어요. 이 수납도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원래 우수관이 있었는데 이 위에는 점검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하단에는 점검구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명은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을 세 줄로 세팅을 해놓고, 이 조명의 장점은 옮길 수 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이런 조명들을 놓고 그때그때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스템 에어컨은 층고가 기존에 굉장히 낮았어요. 낮은 층고를 보다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에어컨 있는 데만 박스를 접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6c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공간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에어컨 기획을 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조명만 이렇게 깔끔하게 깔려도 굉장히 웅장한 다이닝 공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측에 있는 주방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주방과 다이닝이 가까울수록 가족끼리 소통을 통한 유대감을 더 단단하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기획에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드로 포인트를 줘봤고요. 기존에 이만큼 발코니가 있던 건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세탁실을 이 안에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세탁실에 터닝도어가 있잖아요. 저희는 터닝도어를 빼고 완전히 발코니도 확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열재를 꼼꼼하게 다 넣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를 넣어서 공간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커피 머신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도 다 수납장, 수납. 그리고 여긴 하단을 좀 이렇게 파놨잖아요. 아이들 학교 갈 때 급하게 밥 먹는 경우가 있죠. 토스트를 먹든 아니면 간단한 식사를 하든 브런치를 먹든 그럴 때 홈바 의자를 넣어서 여기 앉아서 식사를 간략하게 할 수 있게끔 세 자리를 공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납이 있고요. 우측에도 수납, 그리고 좌측 이 부분도 전부 다 수납이 있죠. 주방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들이 다 올라오게 되면은 주방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한다고 해도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공간의 구조를 짜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다 곡선의 장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혔을 때 다치는 거에 염두를 해놨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이 90cm 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90cm면 사실 사람이 다닐 때 충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뛰잖아요. 다칠 우려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곡선은. 그리고 이 안에도 수납을 채워놨죠. 수납을 채워놓으면서 디자인으로 이렇게 곡선들로 표현했는데요. 여기는 바로 자, 이렇게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죠. 아이들이 이 안에서 TV도 시청할 수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분이 또 오붓하게 이 공간에서 영화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도어를 통해서 공간 분리가 되면서 프라이빗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공간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이 구조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4명의 아이들이 각자 다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프라이빗한 공간도 필요했고 다이닝으로 해서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로 했고 넓은 주방도 필요로 해서 이 50평대지만 굉장히 좁았던 구조들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공간을 탄생을 시킨 거죠. 이 부분에 가장 핵심을 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장식장을 넣어놨어요. 술 같은 거 진열해 놓고 오브제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를 넣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느낌이 또 있죠. 그리고 바닥재 한번 보실까요? 이 바닥재가 여러분들 타일 같지만 이게 마루예요.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마빌러스 제품인데요. 이 마루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참 좋아요.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물론 가격도 타일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샤시가 굉장히 좋은 샤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림 샤시의 장점이 뭐냐면 부드러운 핸들이에요. 핸들을 안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는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게 제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창을 3W 창이라고 해요. 가운데 크고 양쪽에는 좀 작고 비대칭 창호도 있고 3W 창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공할 때 뷰가 만약에 더 크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2W 창으로 해서 이렇게 큰 창 하나, 작은 창 하나 이렇게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양쪽에서 문을 열고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했을 때는 이렇게 3W 창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박스 안에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니까 굉장히 공간이 따뜻해 보이네요. 자, 이제 화장실도 가볼까요? 이 공간이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완전히 구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 이쪽이 안방인데 원래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마스터 베드룸이 굉장히 컸는데 그것보다는 공용 화장실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 왜냐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방을 줄이고 화장실은 키우고 이 화장실이 기존에는 한 칸 일반적인 화장실 크기였는데 훨씬 더 넓어졌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기존에는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샤워 부스 정도 있는 크기였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면대를 웅장하게 짜놓고요. 또 수납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층고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만큼이 다 배관 있는 공간이에요. 배관 있는 데를 다 목공으로 쳐놓고 나머지 공간 더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기존에는 마스터 베드룸 있는 공간이었어요. 자, 그 공간만큼 화장실을 확장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엔요 이런 욕조가 굉장히 좋아요. 애들이 물놀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다가 욕조를 세팅을 하고 분위기도 간접 조명을 넣어서 아주 럭셔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일은 600에 1200각을 사용해서 이런 매지 라인들을 깔끔하게 세팅해놨죠. 이런 디테일까지 맞춰진 화장실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룸은 어땠을까요? 자, 마스터룸인데 화장대를 이 위치에 넣어놨죠. 물론 기존 화장대보다 굉장히 좁기는 하지만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놨고요. 수납도 아주 짱짱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서재, 남편분의 서재가 없잖아요. 아주 심플하게지만 이만큼이라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는 나오고요. 우측에는 수납장, 여기는 침대, 그리고 붙박이장을 좌측에다가. 원래는 여기 화장실 문이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공용부 화장실이 임팩트가 있고 또 여러 가족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이 가족 구성원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방들도 가볼게요. 방들은 뭐 심플합니다. 여긴 아이방인데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조명을 매립을 해놓음으로써 또 심플한 설계를 해놨고요. 붙박이장은 새통으로 해놓고 여긴 이제 침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 이 방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침대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넣고 붙박이장 있는 형태로 방들을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나잖아요. 아이들에 맞는 아이템들로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징을 그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하게 된다면 사실 또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방들은 기성품들로 채워놓고 수납장만 저희가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측에는 심플하게 침대와 붙박이장을 넣은 방이 있고요. 불은 다 매입등을 넣어놨고 시스템 에어컨을 방마다 다 설치를 해놨어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침실이 있고 수납장이 있는 구조로 세팅을 해놨고요. 제 공용부 화장실도 가볼게요. 공용부 화장실은 그 구조 그대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전기, 세면대, 수납장은 자, 이런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배관 지나가는 만큼은 박스를 짜놓고 나머지 부분은 천장을 올려서 구조를 조금이나마 더 높아 보이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도 욕조가 있어요. 이렇게 파티션이 있고 욕조를 시공을 함으로써 아주 실용적인 화장실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공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공간은 남편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만큼 저도 아빠의 입장으로서 그 보금자리의 진심을 느꼈고 그 안에 최대한 좋은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 끝에 이런 공간을 탄생을 시켜봤는데요. 사실 고객님과의 인연이 제가 디깅이라는 책을 썼고 출판 기념회에 오셔서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 카페 아우리에서부터 저희 디자이너와 수도 없이 많은 미팅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는 매번 이런 프로젝트들을 완성시킬 때마다 그 추억들이 남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좋은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마감하는데 굉장히 노력한 숨은 친구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매번 힘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우리 조대현 소장과 이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했던 정소름 디자이너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디자이너와 현장 담당자 우리 고객님이 이 공간의 주인공이지 않나 그리고 저는 대변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번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